네, 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에디슨 모터스의 버스가 갑자기 횡단보도 보행자를 덮치고 횡단보도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에 대해서는 굳이 다루고 싶지 않지만 이번에도 또 급발진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굳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50대 여성 운전자가 운전을 했는데요. 이 운전자는 사고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 병원으로 가셔서 제대로 상황을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주변에 있던 분들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얘기되면서 이 사건이 오리무중으로 빠지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게 됐고 댓글로도 이것은 급발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인의 진술, 버스 내부의 CCTV, 주변 상황을 모두 살펴서 경찰이 상황을 종합해 본 결과 그 원인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느 정도는 밝혀졌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고 내용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버스가 정지돼야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여기서 서서히 출발을 하고 있고요. 마침 신호가 바뀌었는데요. 신호가 바뀌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건너가는 상황.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가속을 하면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처음에는 급발진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당연히 아니고요.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환승센터의 12번 승강장에 잠시 정차해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후에 갑자기 차가 출발하게 된 건데요. 경찰이 실내 CCTV를 조사한 결과 이 차 운전자는 어이없게도 기어 시프터를 D모드에 놓은 상태로 주차 브레이크도 채우지 않은 상태로 운전석에서 바로 일어나서 운전석을 벗어났고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눈치채고 나서야 황급히 운전석에 다시 앉아서 제어를 하려고 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 상황을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승객이 현금을 냈는데 여기서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아서 그걸 확인하느라 자리를 뗐다.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다시 앉았을 때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은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운전자가 13대 중과실 중에서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이렇게 세 가지 과실을 저지른 점 이것을 고려했을 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진술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 운전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경찰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모두 열어놓고 승객, 목격자, CCTV, DTG까지 다 검사해서 면밀히 조사해 보겠다고 합니다. 이 어떤 의혹이라도 모두 없애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참 감사합니다. 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요, 여전히 댓글을 보면 아직도 급발진이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직도 운전자가 베테랑인데 어떻게 실수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이 굳혀지면 이걸 바꾸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페달 오인 사고는 분명히 있고요. 미국에서 연간 16,000건이 매년 발생하는 정도, 하루에 44건씩 발생하는 정도로 페달 오인 사고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젊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많다고 해서 오인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주관적으로 막연히 그럴 것이다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전문가들 그리고 경찰 조사 게다가 본인의 진술까지 이 모든 정황을 다 미뤄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전자의 잘못이다 이렇게 밝혀진 이상 대부분 누리꾼들 반응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 운전자를 엄벌에 처해달라 이런 요청이 줄을 잇고 있고요. 사실 당연합니다. 이 운전자 과실이니까 당연히 운전자 엄벌에 처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 운전자를 엄벌하고 나면 사고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실수하는 운전자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이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처벌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사고를 내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실수하는 운전자, 문제의 운전자는 항상 있기 마련이고 같은 사고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나 저희 가족 그리고 우리 동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계속 노출돼야 되는 건지 저는 정말 불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우리가 8, 90년대 떠올려 보면요. 버스 문을 열고 출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버스에 매달려 있거나 이런 사고가 종종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제는 법적으로 버스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출발이 안 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야만 차가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사고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었죠. 그러면 이번 상황은 좀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객이 타서 거스름돈을 전에 주는 상황인데 그럼 문이 열려 있었을 텐데 어떻게 차가 전진할 수 있었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승객이 타고 나서 굳이 문을 먼저 닫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거스름돈을 점검한 겁니다. 아무래도 날이 좀 추우니까 문을 먼저 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애초에 기어를 뒤에 놓은 상태,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열려 있었으니까 차가 전진하지 않았는데 문을 닫자마자 차가 앞으로 전진하게 된 거겠죠. 근데 여기서 시스템 하나만 더 추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승용차들 보면 이 의자 방석 부분에 센서가 달려 있어요. 버스도 운전석 방석에 센서를 달았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운전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D를 넣은 상태라도 전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에 다양한 안전장치 단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이런 거 아닐까? 운전자가 없이 전진하는 버스, 그런 것처럼 위험한 게 또 뭐가 있을까 싶어요. 대단한 시스템도 필요 없고 운전석을 비웠을 때 버스 문이 열렸을 때랑 마찬가지로 당연히 차가 출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이 정도는 만들어져 있었어야죠. 게다가 또 있습니다. 버스를 보면 모든 버스에는 긴급 제동 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막아주는 기능은 있어요. 근데 이 저속 운행 중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이 보행자 사고를 막아주는 기능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버스의 추돌 사고도 막는 게 중요하지만 이 보행자 사고를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말이죠. 우리나라 법에는 단순히 긴급 제동 장치를 장착해라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저 수준의 긴급 제동 장치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고속도로에서도 불필요한 급제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도 생기는데요. 어떤 기능을 갖춘 어떤 수준의 긴급제동 장치를 장착해라, 최소한 이것까지는 정해줬어야죠. 게다가 이번에 사고난 에디슨 모터스 전기버스, 이거 대당 가격이 무려 3억 원이 나옵니다. 이 긴급제동 장치 고급 안전장치라고 해봐야 기껏 차값의 1% 아니 0.5%도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승용차 수준의 우수한 안전장치, 이런 것까지 의무화해줘야지만 이와 비슷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이번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되겠죠.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